자, 조금 있으면 이제 중간고사 시험 기간이죠. 자, 수업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오늘은 구글 이미지를 통해서 사진 자료로 빠르게 내용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하천 지형부터 해볼까요? 자, 우리나라 하천의 유형은 두 가지가 있다고 했다, 그죠? 먼저 상류 지역에 위치하는 가미공류 하천과 하류 지역에 위치하는 자유공류 하천이 있었다. 가미공류 하천 보면은 공통적으로 이렇게 산지 사이를 이렇게 휘가가 흐르는 하천들, 자, 이런 식으로 산지 사이를 돌아나가는 하천을 가미공류 하천이라고 합니다. 자, 이 가미공류 하천은 원래는 자유공류하던 하천이었죠. 근데 신생대 3기 무슨 일이 일어났다? 경동성 요곡 운동으로 지반이 융기하여서 그 자유공류하던 하천이 그대로 상승하면서 가미공류 하천을 하면서, 자, 하방 침식이 세지는 거죠. 하지만 측방 침식도 같이 하기 때문에 하안남구 같은 지형이 가미공류 하천 안쪽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죠? 사진에서는 이게 구화도네요. 구화도라는 거는 과거에 물이 흘렀던 하천길을 구화도라고 하고, 지금은 이쪽으로 물이 가지 않는다, 그죠? 유로가 변동되었다. 이렇게 구화도까지 볼 수 있는 좋은 사진이네요. 하안남구라는 것은, 자, 지반의 융기나 해수면의 변동에 의해서 이 가미공류 하천 주변, 자, 안쪽으로 이 보호사면 쪽으로 나타나는 계단 모양의 지형을 하안당구라고 합니다. 과거에는 하천이 흘렀지만 지금은 하천이 유로로 변동했기 때문에 흐르지 않고, 과거에 물이 하천이 흘렀던 흔적은 남아 있습니다. 자, 땅을 파보면 둥근 자갈이 분포한다든지, 그리고 지금 보면 이제 취락으로 이용을 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홍수 시에 쉽게 침수되지 않겠구나. 왜냐면 여기 단차가 있으니까, 그지? 그 다음에 교통로라든지 반농사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유공류 하천을 살펴볼게요. 자, 일단 자유공류 하천이라는 것은, 자, 주변 지역이 평야로 이루어진 하천을 자유공류 하천이라고 하고, 자유공류 하천 같은 경우는 하방 침식보다는 측면을 깎는 측방 침식이 활발하기 때문에 보다 유로 변동이 활발합니다. 자, 그래서 얘도 지금 보면 하천이 유로 변동을 했죠.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돌아갔는데 이렇게 지금은 직선으로 흐르고 일로는 지금 물이 가지 않죠. 지금 단절되어 있는 거 보이죠. 자, 이때, 자, 하천이 만약에 양쪽으로 흘렀을 때 중간에 있는 이 섬을 하중도라고 하고, 그 다음에 물길이 끊겨서 이제 예전에 이제 이런 물이 흘렀던 흔적, 호수로 남아있죠. 자, 이런 것을 우가코라고 하고, 만약에 이 우가코가 다 메워졌다, 퇴적되어서 다 평야로 바뀌면 그 물이 흘렀던 물길이 남아있겠죠. 흔적만 남아있단 말이야. 그런 거를 이제 구하도라고 합니다. 자, 우가코라는 것은 여기 평야 옆에 있는 호수를 우가코라고 하거든요. 이게 바로 자유공류 하천의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자, 하천 퇴적 지형을 충적평야라고 하거든요. 자, 그래서 충적평야는 삼총사가 있습니다. 자, 위에서부터 선상지, 범람원, 삼각주. 자, 한번 하나씩 알아볼게요. 자, 선상지. 자, 선상지라는 것은, 자, 우리나라에서는 좀 보기 힘든 지형이다, 그죠? 산지와 평야가 만나는 골짜기 입구에서 나타나는 퇴적지형, 퇴적평야를 선상지라고 합니다. 이제 전형적인 모습은 뭐 이런 사진인데, 자, 이런 것은 건조기후 지역 아니면 잘 보기가 힘들거든요. 우리나라 대표적인 선상지는 사천 선상지가 있는데, 자, 이게 위성 사진인데, 자, 이렇게 오른쪽에 산이 있고 왼쪽으로 바다가 펼쳐져 있고 여기에 퇴적된 평야, 이렇게 부채 모양으로 퇴적된 평야를 이제 선상지라고 합니다. 자, 제일 위쪽을 선정, 가운데를 선앙, 자, 끝부분을 선단이라고 하고, 자, 선정에서 선단으로 갈수록 입자의 크기는 작아집니다. 그리고 선정에서 하천이 밑으로 스며들어요. 지하로 흐릅니다. 복류한다고 하죠. 복류하면서 가다가 선단에서 솟아오른다. 용천까지 알아두고,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취락이 주로 득수, 물을 구할 수 있는 곳에 취락이 입지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로 선단 취락 또는 곡구 취락 이런 데서 발달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범람원. 자, 범람원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지형입니다. 홍수 시에 범람으로 이루어진 평야를 범람원이라고 합니다. 자, 자연 제방. 자, 물이 넘쳤다, 그지? 자, 물이 넘치면 입자가 큰 것들은 주변에 쌓이고 입자가 작은 것들은 멀리 가서 쌓입니다. 그래서 주변이 자연적으로 조금 높아, 하천 양안이. 그래서 그걸 자연 제방이라고 하고, 물이 잘 빠지겠죠. 그래서 취락이 입지하기 좋다. 비수 취락. 홍수를 피하기 위해서 이쪽에 취락이 입지한다는 거죠.
그리고 입자 크기가 크기 때문에 반농사 또는 과수원. 그 다음에 하천에서 먼 부분은 배우습지인데 여기는 입자가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밀입질. 그래서 여기는 물을 가두기가 좋기 때문에 논농사가 주로 이루어지고, 우리나라 대부분의 평야 지역이 다 여기 배우습지에 해당합니다. 자유공유 하천 옆에 펼쳐진 논농사 지역, 이게 전부 다 배우습지고 이 전체가 범람원에 해당합니다. 삼각주. 자, 하천이 바다와 만나는 곳, 하구라고 하죠. 유속이 감소하면서 가지고 있는 물질들을 마지막으로 내려놓습니다. 하구에. 그것들이 쌓여가지고 땅이 만들어지는데 뭐 전형적인 삼각주는 뭐 이런 모양을 띌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삼각주는 자, 낙동강 삼각주라고 했죠. 낙동강. 자, 이런 모습이죠. 낙동강이 흘러서 바다와 만나는 곳에서 쌓여진 이 땅들이 전부 삼각주에 해당합니다. 퇴적지형이죠, 그죠? 자, 삼각주가 발달하기 위해서는 하천에 의한 토사 공급량이 일단 많아야 되고 조차가 작을수록 발달하기에 유리합니다. 자, 다음으로 해안지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해안지형은 곳에서 발달하는 해양 침식지형과 만에서 발달하는 해안 퇴적지형이 있습니다. 해안 침식지형 중에 자, 해시계라는 것은 해라는 말 자체가 절벽의 자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건 뭐 우리나라 사진은 아니지만 파랑의 침식작용으로 무너져 내려서 만들어진 절벽을 해식해라고 합니다. 그럼 절벽이 무너지면서 점점 뒤로 후퇴하면서 이 앞에 펼쳐지는 이 평탄한 지형을 파식대라고 합니다. 파식대. 그러니까 해식에 있는 곳에 파식대가 있고 해식이가 점점 후퇴하면서 파식대 면적은 늘어나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해식의 전면에 형성된 평탄한 지형을 파식대라고 한다. 시스텍과 시아치. 자, 촛대바위라고 하죠. 자, 이런 바위들 해식계가 후퇴하는 과정에서 암석의 경련 차이에 의해 가지고 파랑의 침식작용인데 파랑의 차별 침식. 그래서 약한 부분을 깎고 강한 부분은 이렇게 남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돌 기둥을 시스텍이라고 하고, 돌 기둥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이런 모양으로 남아 있을 수도 있겠죠. 강한 부분이. 자, 이럴 때 시아치라고 합니다. 시스텍과 시아치 같이 알아두면 좋고요. 자, 파랑의 침식작용으로 이렇게 계속 끊임없이 침식을 해 들어가면서 이렇게 동굴을 만들 수가 있어요. 자, 이런 동굴을 해식동이라고 하고, 자, 그리고 이제 해안당구라는 것은 뭐냐면 아까 우리 하안당구 했잖아요. 이 해안당구는 예전에는 파식대 또는 해안퇴적지형이었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자, 신생대 3기 경동성 요고 운동으로 지반이 융기하거나 아니면 해수면의 변동으로 인해 가지고 과거에는 물속에 잠겨있던 평탄한 파식대였는데 이게 지금 육지로 드러나, 그래서 현재 해수면보다 높은 곳에 남아있는 자, 이런 평탄한 지형들을, 자, 이런 해안당구, 바닷가에 있는 평탄한 지형을 다 해안당구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땅이 평탄하기 때문에 취락이 주로 입지하거나 농경지로 이용되거나 교통로, 지금 교통로 보이죠? 교통로로 이용되거나. 자, 다음으로 해안 퇴적지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파랑이나 연안류에 의해서 모래 같은 것들이 퇴적되어서 만들어진 것들을 사빈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냥 해수욕장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해수욕장들, 자, 이런 해수욕장들이 다 사빈입니다. 자, 근데 이런 사빈의 모래가 바람에 의해서 날릴 수가 있겠죠, 뒤로. 자, 날려서 만들어진 모래 언덕을 사구, 특히 해안 사구라고 합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데가, 자, 여기 태안에 있는 신두리 해안 사구인데, 자, 보세요. 자, 바닷가에 있는 모래가 날려서 지금 엄청난 규모의 모래 언덕이 만들어졌죠. 보면은 마치 사막같이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저 보이죠? 태안 신두리 해안 사구. 자, 그 다음으로 사주라는 지형이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파랑이나 연안류에 의해 가지고 모래가 좁고 가늘고 길게 퇴적되어 만들어진 지형을 사주라고 하고, 보시면 자, 여기가 성산 일출봉인데, 자, 여기는 원래는 섬이었죠. 근데 지금 육지랑 연결이 됐는데 요 좁고 길고 가늘게 퇴적된 모래들 보이시죠? 요게 사주입니다. 그래서 이제 육지랑 연결되었을 때 이제 특별하게 이 섬을 이제 육계도라고 하고, 육계도와 이어진 이 사주를 육계사주라고 합니다. 자, 다음으로 석호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석호라는 것은 후빙기에 해수면이 상승해서 만 입구에 사주가 성장해서 가로막았죠. 지금 얘처럼 가로막아서 만들어진 호수를 석호라고 하고, 바다와 분리된 호수입니다. 동해안에 주로 발달하고, 이 석호의 물은 바닷물과 민물이 섞여 있어요. 동해에서 흘러내려오는 하천과
바닷물, 동해 바다의 바닷물이 섞여가지고 기수역을 이룹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석호의 물을 이용해서 농업용수로는 사용할 수 없고, 농업용수는 주변에 있는 하천물을 이용하고, 석호는 시간이 지날수록 면적이 축소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갯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갯벌이라는 것은 미림 물질, 점토 같은 것들이 조류에 의해서 퇴적되어서 만들어진 것을 갯벌 또는 간석지라고 합니다. 갯벌이 발달하기 위해서는 일단 조차가 커야 되고 수심이 얕을수록 좋겠죠. 그리고 하천에 의해서 퇴적물의 공급량이 많으면 좋고, 파랑의 작용을 적게 받는 지역, 우리나라로 따지면 어딜까요? 서해안 또는 남해안.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딱 두 군데입니다. 제주도와 갯벌. 남은 기간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